안녕하세요. 원종윤입니다. 오늘은 생성 AI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즐겨 쓰고 있는 노트북 LM을 소개해 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표지에 제가 레그 그 이상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나드는 멀티모달 아카이빙 뭐 이렇게 좀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노트북 LM을 처음 사용하게 된 거는 할루시네이션이 걱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AI가 환각을 일으키고 그런 환각을 일으킨 것 때문에 뉴스에 가끔 오르내리죠.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은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자료도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글쓰기도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음, 생성형 AI를 잘못 썼다가 논문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제가 책임지지 못할 내용들을 쓰게 될까 봐 항상 이렇게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준 정보 안에서 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드라이브 속에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논문 쓰는 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노트북 LM을 사용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레그가 뭐냐면 리트리버, 검색과 추출, 그리고 어그멘티드, 증강과 보강. 그렇게 해서 생성하는 것을 레그라고 하고요. 할루시네이션이 한참 심할 때 이제 검색을 통해서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생성을 해주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요청을 하면은 AI가 바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 또는 웹에서 검색한 것들을 기반으로 다시 생성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레그를 사용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완화된다,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블로그에 올라온 그런 자료고요. 그럼 처음에나 생성 AI가 그냥 근거 없이 막 생성을 하고 이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지. 요즘에는 사실은 생성 AI 써보면은 출처 검색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알려주고 내가 갖고 있는 PDF나 자료들 올리면은 그걸 기반으로 생성을 다 해주죠. 그리고 대표적인 레그 서비스라고 나왔던 게 퍼플렉시티였죠. 퍼플렉시티에서는 이렇게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생성을 해준다라고 해서 엄청 많은 소스들을 가지고 생성을 해주고 우리가 클릭하면은 이 소스에 다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심으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네, 바로 노트북 LM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 LM을 꽤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노트북들이 다 제 노트북들입니다. 노트북 LM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사용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이고요.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그라운딩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네. 소스를 업로드하면 이 소스를 기반으로 증강 생성을 해주는데, PDF는 물론 웹사이트, 유튜브 동영상, 오디오 파일 등을 업로드해서 이걸 요약하고 이제 글을 생성해 주는 거죠. 전체를 보면은 추천 노트북들이 보이고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거나 노트북 LM에서 처음에 제공한 노트북들이고요. 어, 좋은 소스들, 이렇게 소스가 17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70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네, 이 밑에는 제가 혼자서 보고 있는 노트북도 있고, 공유해서 같이 쓰고 있는 이런 노트북들도 있습니다. 저희 동료 연구자와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AI 수업에 관한 교육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했던 설문지들도 넣어놨고요. 이렇게 레퍼런스들도 넣어놨습니다. 이 레퍼런스들은 그냥 막 넣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만들 때, 그리고 연구 계획을 짤 때 다 참고했던 그런 논문들이에요. 이 들어와 있는 논문들을 가지고, 어, 교육적 AI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체크 제외한 거 빼고요. 체크해 놓은 거 25개 중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떤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제공해 주신 참고 문헌들, 지금 밖에 소스,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참고했던 논문들, 이것들을 다 레퍼런스로 쓸 가능성이 큰 논문들을 가지고 AI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AI 리터러시, 정의적, 심리적 특성, 그리고 학습 행동 및 자기 주도성의 세 가지 범주로 구조화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인지적, 기술적 영역에서는 관련 척도, 알고 이해하기라든지 아니면은 어, 활용 및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을 척도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알고 이해하기 어디를 근거로 말하는 것인지 예, 원문의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원문에 이렇게 클릭해갖고 원문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AI에서 그냥 막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문을 확인을 하고 읽어본 다음에 이 논문을 내가 인용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원문을 다 읽고 검증을 한 거죠. 그리고 레퍼런스를 그냥 만들면은 사실은 레퍼런스를 생성할 때에도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름이 잘못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목이 잘못 나온다든지 그럴싸한 가짜 레퍼런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제목을 정확하게 긁어서 구글 스칼라에다가 넣어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갖고 이 논문이 맞는지 저자랑 확인하면 맞겠죠. 그 다음에 인용을 여기서 내가 카피해서 쓰면은 인용을 틀리게 생성해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논문 쓸 때 많이 활용해요. 관련 척도, 자기 효능감에 대한 것은 보니까 예, 논문 제가 지금 갖고 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한번 읽어보고 읽어본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인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논문 쓸 때 제가 레퍼런스들을 서지 정리도 물론 하지만 여기다가 제가 레퍼런스로 사용한 것들을 다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확인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도 하고요. 노트북 LM의 놀라운 점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변수에 대해서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AI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해서 찾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이제 메모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메모에 저장을 했고요. 네, 이 메모로 만든 거를 닥스로 내보내게 하면은 구글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제가 넣어준 자료들에서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글로 생성을 해줬고요. 그 레퍼런스들이 다 제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고 원문까지도 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확인한 원문을 다시 우리가 원래 논문 찾던 방식대로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굉장히 비교적 안전하죠. 저는 노트북 LM을 우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노트북 LM에 소스를 추가할 때는 내가 파일을 이렇게 직접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봤던 확실한 어떤 자료들 중에서 웹사이트를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를 붙여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여기다가 제가 교육한 거니까 제 생각도 좀 집어 넣을 겸 제 글을 쓸 거니까요. 어, 제가 강의했던 링크를 넣어 보겠습니다. 링크를 붙여 넣으면은 이것도 소스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태제 미래교육 포럼에서 제가 발표했던 그 소스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답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다른 소스들을 다 해제하고 이렇게 제 것만 체크를 해서 생성 AI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는 이라고 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저게 100분 정도 강의를 한 거거든요. 이제 저기서 제가 말한 것을
이 친구가 글로 되는 건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답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교육은 학습자의 창의적 생산성 향상, 학습 과정의 변화, 동료 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비판적 사고 및 윤리 의식의 함양, 그리고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 있다. 네, 제가 한 말 중에서 이렇게 참조를 해줬어요. 네, 뭐 제가 했던 말들을 다 텍스트로 변환해서 이렇게 참조를 해준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소스 추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글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에서 제가 올려놨던, 제가 만들어놨던 그런 자료들, 구축했던 자료들, 그리고 같이 연구하는 팀이 있다면 우리가 공유 문서함에다가 넣어놓은 그런 자료들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와의 이런 연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뭐 텍스트로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로 쓸 수 있고요. 제가 강의한 거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요거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디오 오버뷰, 동영상 개요, 마인드맵, 보고서 중에서는 윤리적 사용 안내서, 네, 요거 한번 만들어 보고요.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 데이터표 이렇게 그냥 다 눌러봤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뭐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생성 중이고요. 기반 소스는 하나예요. 제가 체크해 놓은 거. 그러니까 다른 자료들 가지고 오지 않고 만드는 거고요. 먼저 만들어진 게 지금 어, 마인드맵이 만들어졌거든요. 마인드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AI를 이용한 학습자 중심의 PBL은 제 발표의 제목이었고요. 생성형 AI의 발전과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미지 생성 AI 2024년에 발표한 거거든요. 초거대 언어 모델 챗GPT 이야기했고 멀티모달 기술 이야기했고요. 수업 사례는 네. 콘텐츠 만들기, 그리고 디자인과 공학이 협업하는 수업, 그리고 교사 대상 연수 및 응용. 지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뭐 수학 선생님이 가상 역사 인물 인터뷰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요. 수업 때 했던 사례들이에요. 영어 선생님이 문학 작품을 AI를 가지고 뮤지컬화 하기도 했고, 디지털 학급 문집 제작했던 사례들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 방향, 네. 이렇게, 그 발표의 내용들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요약해서 한번 볼 수 있죠. 이거는 다시 닫고, 또 만들어진 거 보면은, 아직 만들고 있는 게 있고요. 동영상이나 오디오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사례, 쟁점. 요거는 데이터, 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크게 볼까요? 음. 분야 보면 고등교육, 대학, 그리고 실무 콘텐츠 제작, 초중등 교육, 디자인 실무, 데이터 생성, 이렇게 크게 네 개 분야로 정리를 해줬어요. 대상은 대학에서는 게임공학과 및 시각 디자인학과 대학생, 그리고 실무는 디자인 전공 및 뭐 학생, 창업 준비생, 초중고 학생 및 현직 교사, 그리고 디자인 연구원 및 실무자 이렇게 되어 있고 활용 도구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사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고 이런 것들도 표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학습 효과 및 성과 이런 것들. 어디 보면 초중등 교육 쪽 한번 볼까요? 13세에서 18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 규정을 살펴야 하고 유해 정보 생성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학생들의 비윤리적 도구 활용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들 제가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적 실무적 권고 사항으로 수업 전 학부모 동의서,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 동의서를 챙겨야 된다. 이게 필수다. 연령 제한을 고려해서 교사 주도의 시연이나 간접 체험 방식을 채택하고 철저한 AI 윤리 교육을 병행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학습 효과 및 성과는 어, 올바르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윤리적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와 있고요. 인포그래픽 한번 볼게요. 인포그래픽.
제가 강의했던 내용으로 인포그래픽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한글도 이렇게 조금씩 깨지긴 했는데 읽을 만한 수준이죠. 네, 꽤 읽을 만한 수준입니다. 15초 광고 만들기에서는 챗 GPT로 기획하고 이미지 생성하고 영상 만들고 음악 만들고 합쳐서 15초 광고를 만들었고 그리고 무한 응용 사례, 가상인간부터 데이터 생성까지 막 응용을 한다.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 그리고 창작 기여 증명을 위한 과정 기록의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과물만 보면은 사람이 한 건지 AI가 한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음.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거 한 장의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노트북 LM이 요약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AI 퀴즈. 제가 했던 강의 중에 퀴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연자 원종윤 교수가 AI를 활용한 PBL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한 투트랙 접근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아, 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저는 기술적인 지원만을 제공했습니다. 예, 이렇게 정답과 오답 설명도 해주고요. 다음 하면은 이렇게 다음 문제도 10개까지 내줍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내준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아까 만든 거 한번 볼까요? 이런 보고서 그럴싸하게 제목이 보면은 마법 같은 도구, 책임감 있는 사용자. 제가 강조했던 거 아까 윤리적 사용 안내서로 했잖아요. 새로 생겨난 위험들, 딥페이크 사기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눈앞에서 펼쳐진 거짓 정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AI 생활을 위한 윤리 세 가지 해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초상권, 개인정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걸 잘 만들어 주었어요. 네, AI 단어장이라고 만들어진 거는 보면은 뭐 플래시 카드 퀴즈 같아요. 이거 제가 강의했던 거라서 뭐 특별히 정의된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달리겠죠, 요거는. 2022년 4월에 먼저 발표된 생성형 AI는 예, 달리였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고 대화로 넘어왔어요. 자료를 바탕으로 플래시카드 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플래시카드에 있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더 자세히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이 강의를 바탕으로 자세히 더 설명을 해줍니다. 네, 제 강의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인포그래픽 만들었던 게 지금 완성이 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라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 AI 시대 학습자 중심 PBL, 슈퍼게인의 탄생과 교육의 새로운 역할 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강의한 100분짜리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놀랍죠. 이런 데 보면은, 네, 발표 자료 이렇게 잘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음, 이렇게요. 이론 실습 평가. 선사용 후 습득 AI 네이티브를 위한 PBL 방법론. 바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노트북 LM이 그냥 내가 넣어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대화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퀄리티 높은 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15페이지까지 만들어 줬네요. 내가 미리 찾아 나온 레퍼런스들, 내 자료들을 이 구글 드라이브나 어디 하드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사실 검색해서 정확한 걸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키워드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드라이브처럼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주제별 노트북을 만들어서 싹 올려놓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냥 챗GPT와 대화하듯이 간단하게 물어봤더니 정리를 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주고, 제가 원문을 대조해서 네,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확인한 것들을 다시 인터넷에 가서 다시 확인해서 그 레퍼런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연구자로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교수자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능들이죠. 요즘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발표 내용이니까 저는 지금 한 1년 막 전에 발표를 해갖고 2024년 그때 발표를 했던 거라서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이제 보면서 잘못된 것이나 뭐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면은 검토해서 쓸 수 있겠죠. 이 발표 자료를요. 그렇습니다. 노트북 LM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여기서 쓰는 기능은 소스 적절한 거 추가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질문해서 물어본 다음에 그 출처를 다시 이렇게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 네.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 있는 여러 가지, 근데 실제로 오디오 오버뷰나 동영상 개요는 꽤 유용한 게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쩜 이렇게 달변으로 쉽게 설명을 해줄까? 제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말을 해줍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팟캐스트를 막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요. 네, 방금 만들어진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 또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 선구적인 교수의 여정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동명대학교 원종윤 교수님 목소리인데요.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이 없다. 하지만 인간이 그걸 고르고 배열하고 편집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창의적인 노력, 그 부분은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창작의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최종 결과물 짠 하고 내놓는 걸로는 부족해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 어떤 키워드를 썼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명해야만 이건 내 작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게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말들을 잘 살리면서 훨씬 더 쉽게 7분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써놓은 글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들을 막 넣고 이렇게 오디오 오버뷰나 비디오 오버뷰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예, 노트북 LM은 이렇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쉽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각각 노트북으로 만들고 이 노트북에 같이 연구할 사람 이렇게 공유해서 초대해서 같이 사용하면서 쓸 수 있고요. 어, 다른 사람들의 노트북을 가지고 뭘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이유가 AI로 만들어지는 잘못된 정보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나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노트북은 제가 스스로 다 만들어서 쓰는 편입니다. 저희 연구팀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연구와 교육과 업무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